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이 고전을 둘러싼 여러 분석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요, 단순히 줄거리 요약이나 그런 감상평을 좀 넘어서요, 이 작품이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네,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두 주인공이죠. 한 명은 책과 사색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젊은 지식인 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온몸으로 삶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조르바. 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성, 또 본능, 그리고 사유와 경험 사이의 그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탐구한다고들 하는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작품이 벌써 반세기도 더 전에 쓰였는데 여전히 이렇게 강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1964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안소니 퀸이 연기한 조르바의 춤. 이건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단순히 인생 즐겨라 이런 메시지 이상의 굉장히 복합적인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아마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분석에 따르면 이야기는 나라는 젊은 지식인이 책 속의 진리가 아니라 진짜 삶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크레타 섬으로 향하면서 시작되죠. 거기서 정말 우연처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예순이 넘은 노인 조르바를 만나게 되고 같이 갈탄 광산 사업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좀 흥미로워요.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묻고 또 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망설임이 많고 행동보다는 생각에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분석을 읽으면서 혹시 이게 너무 많은 정보와 생각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나는 이제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 지성이 때로는 삶을 직접 체험하는 걸 가로막는 약간 벽처럼 되기도 하죠. 분석가들은 나를 통해서 지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감정의 경랑에 막 휩쓸리는 걸 경계하고 좀 안전한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죠. 어쩌면 이게 생각하는 삶이 가진 어떤 함정,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르바라는 인물이 정말 폭풍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나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죠. 네, 분석 자료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조르바의 특징. 바로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낸다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몸으로 느끼고 본능에 충실하고 또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걸 그냥 끌어안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초연하고요.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조르바 대사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분석에서도 인용되었더라고요. 두목, 당신 책에는 세상만사 온갖 것이 다 들어있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살아 숨쉬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는 쓰여있지 않아요. 이 말이요. 이게 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그 대사가 이 소설의 핵심을 딱 관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르바는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 감정, 부딪힘 속에서 지혜를 얻는 인물이죠. 분석가들은 이를 통해서 작가가 체험적 지혜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서구 문명의 어떤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직접 겪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분석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조르바를 단순히 본능 예찬으로만 해석하는 건 좀 평면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의 충동성이 때로는 좀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과부와의 관계라던가 사업 방식 같은 부분에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조르바를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긴 하지만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는 그의 어두운 면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그가 상징하는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또 타인에 대한 책임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작가가 조르바를 완벽한 모델로 제시한다기보다는 나와의 대비를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과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르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망연자실하거나 분노할 텐데 조르바는 오히려 박장대소를 터뜨리죠. 그리고는 나에게 뜬금없이 춤을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이 장면 분석 자료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실패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춤을 추는 모습. 이게 바로 조르바식 삶의 정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죠. 분석가들은 이 춤을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실패와 절망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생명력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언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긍정하는 행위. 바로 그거죠. 조르바에게 춤은 말이 막힐 때,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이자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춤은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석에 따르면 나는 이때 처음으로 책 속의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자유, 즉 실패마저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를 목격하고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전까지 조르바를 그냥 흥미롭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겼다면 이 순간 그의 존재 방식이 가진 어떤 깊은 의미를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내적 변화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조르바는 어떤 억압도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 인간 본연의 생명력, 이걸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나는 어떻죠? 이상과 지식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도 나처럼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삶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생생한 경험이나 감정을 좀 유보하거나 희생시키곤 하잖아요. 나처럼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 삶에서는 뭔가 좀 결핍감을 느끼는 상태, 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 작품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건드리면서 성찰을 유도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조르바처럼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중요한 건 아마 균형일 겁니다. 이 분석 자료들의 결론도 좀 비슷해요. 조르바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 예를 들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용기라던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에 좀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분석들은 그리스인 조르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지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법, 실패와 고통까지도 끌어안는 자유로운 영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넘어서요. 독자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이 강조하듯이 나와 조르바는 완전히 분리된 타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화하는 두 개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덮고 나서도 조르바의 그 호탕한 웃음소리, 또 열정적인 춤사위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여러 분석에서 이야기하듯 조르바가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과 거침없는 자유, 그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온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 잠들어 있는 조르바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서 춤추고 싶어 할지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